그동안 이 사채왕 그리고 사채왕의 내연녀를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우리 신동아의 한상진 기자가 있습니다. 오늘 휴가 중인데도 제가 직접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요. 우리 한상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 내연녀의 사채왕의 내연녀의 얘기는 가장 예. 핵심 골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지금 최민호 판사와 관련된 수뢰 의혹의 대부분이 예. 이 사채왕이라고 불리는 최모 씨의 내연녀였던 한모 씨의 진술에서 다 나온 것이고요. 예. 이거를 이제 그동안 검찰이 계속 이제 확인 작업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돈이 건넸다는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이 네. 한모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검찰에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하고도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걸 진술했기 때문에 그냥 신빙성이 높다고 봤고.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사채왕 최모 씨가 최민호 판사를 처음 알게 됐던 사건이. 예.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고요. 2008년에 이제 본인이 사기 도박 그리고 마약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서 구속을 당할 처지가 됐을 때.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동문서주하는 과정에서 이 재판사를 알게 됐군요. 재판사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재판사를 소개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돼요, 이분이. 이제 사채왕 최민호 씨가. 그 집행유예가 로비가 네. 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데 사채왕의 이 내연녀는 어떻게 해서 이 판사의 이런 수뢰 혐의, 알선수재 사실을 검찰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나요? 일단 이 한모 씨와 이 사채왕 최모 씨의 관계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1998년경에 만나게 돼서 2011년경까지 동거 생활하는 사실상의 부부 관계. 아하, 13년 가까이 동거를 했군요. 네네. 그 기간 중에 상당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거의 한 10년 정도를 사채왕 최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한 씨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 씨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이 한모 씨가 다 알게 됐던 거였고요. 예. 근데 이제 2010년, 11년을 지나가면서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관계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네. 그 사이에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냥 남녀간의 불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 2011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사채왕 최 씨가 이 동거인이었던 이 한모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제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폭행을 당한 이후에 이제 경찰에 고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 완전히 깨졌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씨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사채왕 최 씨와 관련된 모든 비리 의혹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마침 이제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이제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을 하면서 사실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네. 이 내연녀 그동안 수사는 시작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현재까지도 그 수사가 아직 1심 어떤 판결까지도 나지 않으면서 네네, 맞습니다. 이 판사가 혹시 자기 자신한테 불리하게 뭔가를 하지 않을까,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내연녀가 결국은 판사의 알선수재 사실까지도 털어놓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일단 맞고요.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최 씨와 이제 동거 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최 씨가 자신과 관련된 이 사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다 옆에서 지켜봐왔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검사든 수사관이든 매수해서 사건을 해결을 하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이 최 씨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 힘을 가지고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를 올가맬 것이다라는 이제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내연녀였던 한모 씨가 이제 사채왕 최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뒤에 맞고소를 해서 오히려 한 씨가 최 씨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폭행을 했다라는 식의 역고소가 들어와서 이 한모 씨가 이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이제 피해를 많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씨는 이런 이제 폭로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씨가 그동안 이제 최 씨와 관련돼서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최 씨가 이 최민호 판사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에 다 동행을 합니다. 아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은
직접 그런 금품 수수 과정을 직접 봤겠네요. 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 최민호 판사에게 건네지는 수표나 현금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이 한모 씨가 맡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채왕 최 씨의 그 지시를 받아서 돈 현금을 준비해서 예. 두 분이 같이 최 판사를 만나서 돈을 건네고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한 씨가 결국은 살아있는 증거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기자 오늘 휴가 중인데 아주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자, 결국은 이 돈 받아가지고, 이 내연녀 얘기는 검사한테도 지금 이 청탁을 넣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이 취판사, 검사를 무려 10여 년 가까이 했죠. 그리고 판사도 2년 가까이 했죠. 이 사람의 검찰 수사 과연 공정했다. 그리고 판결 과연 공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차라리 우리 김광삼 변호사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뭐 자, 그럼 검사 건을 먼저 한번 이분 10여 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여러 수사를 했을 텐데 네. 과연 지금 이 사건 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그동안 이분이 했던 수사들 과연 공정하게 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 최 판사가 실제로 뭐 검찰에 있을 때 또 법원에 있을 때 공정히 수사를 하고 공정히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그동안 잘했던 것은 전부 다 깡그리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만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수사하는 내용이랄지 또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항상 반대적인 당사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민호 판사한테 수사를 받았고 또 재판을 받던 사람 중에서 진 사람들 네. 또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 이것은 뭔가 금품수수이 있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요. 사실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굉장히 수사하기도 어려워지고 재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혹, 의혹, 의심이 너무 많아서 네. 굉장히 뭐 수사 진행도 없고 재판 진행도 지금 어렵습니다. 사법 불신을 엄청나게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예. 제가 참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이 최민호 검사하고 제가 2년간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디에서? 제가 광주지검 형사 3부장 할 때 네. 이제 제 소속 부검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호 판사에 대해서 참 좋은 인상과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지금 많이 아픈 상태인데 예. 그때 볼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받는 느낌이 뭐냐면 예. 한순간에 이 사람이 눈에 뭐가 훅 씌어가지고 그냥 훅 가버렸다. 예. 그렇게밖에 달리 지금 무슨 받을 알겠습니다. 수 있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영민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지. 아무리 영민하면 뭐합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고은희 변호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전에 아까 말한 그 내연녀를 이제 심층 취재를 한 과정에서 내연녀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이 사람과 이제 그 말한 이 사채왕과 형님 동생으로 계속 지냈는데 어느 사람으로 기억을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차분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 같지 않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절도범을 조사를 하면서 아 정말 영장을 기각시키고 싶었다. 왜냐면은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처럼 이렇게 영민하고 부지런한 거는 맞습니다만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약간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사채왕이 좀 깊이 공략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